자, 안녕하세요. 자, 22장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전화 분포와 전화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전화 분포. 전화 분포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전화가 하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많이 있다. 분포는 많은 전화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화가 이렇게 직선상의 철사 같은 데 띄고 있으면 선전화 밀도를 갖는다. 이렇게 판 같은 데 있으면 면전화 분포를 갖는다. 어떤 부피 속에 있으면 부피 전화 분포를 갖는다. 그래. 그런 많은 전화들이 있을 때 그 많은 전화들을 어떻게 나타낼까는 나타내는 편리한 말이 뭐냐?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density를 갖다가 번역했어요. density. 기호로는 density. 뭐 density니까 D. 소문자로 혹은 대문자 D 쓸 수 있죠? D나 D, density. 근데 여러 가지를 써요, 사실은. 그런데 좀 이따가 길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길이로 있어. 그때는 어떤 값을 표준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1m당 어떤 값을 정합니다. 값을 정할 때는 길이로 있을 때는 철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철사 1m에 얼마, 질량을 나타낼 때는 1m당 몇 킬로그램, 전기를 띄고 있는 양을 나타낼 때는 1m당 몇 쿨럼. 그러면 10m에는 1m가 띄고 있는 전화량의 10배. 10m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m당 값의 10배. 10m 속에 있는 10m 전체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m 질량 곱하기 10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1m당 값이 중요해요. 그것을 선밀도다 그래요. 물론 전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전화 밀도. 그래서 밀도는 어떤 값을 편리한 단가라고 생각하면 돼. 예? 단가. 아주 중요한 말이야.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값을 따질 때는 물리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 값을 항상 따져. 전체 값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전체 질량, 전체 전화량, 전체 값, 뭐 이거 다 있네. 그것은 어떻게 따냐면 1m당 값에다가 총 미터. 면적으로 있을 때는 1면적당 값에다가 총 면적. 부피로 있을 때는 1세제곱미터당 값에다가 총 세제곱미터.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1m당 전화량을 선전화 밀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호 및 단위. 선전화 밀도는 그렇습니다. 자, 길이.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가 있을까요?
길이를 나타내는 경우는 소문자 L, 대문자 L. 이것은 length에서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S, straight, 직선이라는 뜻이야. straight. 이건 length, L, length. 또 뭐 있어요? D나 D. 이건 지름이야. diameter. R과 R. 반지름. radius야. 비교적 두 개가 있을 때는 큰 거, 이건 작은 거. 안지름, 바깥지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뭐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딱 뭐야? 여러분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뭐야? 기호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무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람다라고 읽어. 람다. 해봐. 람다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야. 근데 람다는 아무런 교호가 아니에요. 1m를 상징하는 말이야. 1m. 그러면 이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철사가. 그럼 이 철사의 전체 길이 그러면 L이야. 전체 길이. 그러면 1m당 전체 얼마냐? 여기에 전기가 띄어 있다면 전체 얼마큼 띄고 있냐 계산을 하면 1m에 띄고 있는 전하량을 나무다라고 그래. 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전하 밀도다 그래. 선전하 밀도 1m당 값이야. 그러면 전체 길이가 띄고 있는 전하량 Q는 얼마야? Q는 1m에 띄고 있는 전하량은 1나무다. 2m가 띄고 있는 전하량은 2나무다. 3m가 띄고 있는 전하량은 3나무다. 1m에 있는 전체 전하량은 L나무다. 얼마나 편해요. 전체 길이가 L이야. 이 길의 일부분, 요만큼. 일부분은 L을 나눠서 divide 갖고 DL이라고 써요. DL. 이것은 전체 길이고, 이것은 짧은 길이, 미소 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길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길이 조각. 아주 길이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 요소라고 해요. 엘레멘트. 그래서 길이 소라고 합니다. 이 소는 이렇게 써요. 길이 소는 이렇게 소자. 이것은 이 소자는 김소울이 생각나요. 김소울 때 소자인데 이 요소올 때 요소야. 소이. 그래서 길이 조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DL은 미소길이, 미소길이소. 이 DL 속에 있는 전하량은 DQ라고 쓰면 돼. 그러면 DQ는 얼마냐? 자, Q는 총 전하량. 전체 길이 L에 들어있는 전하량. DQ는 DL 속에 있는 전하량. 그는 뭐야? DL 나무다라고 써야죠. 이거. DL 속에 있는 전하량은 1m 쪽에 있는 전하량은 1나무다. 2m 쪽에 있는 전하량은 2나무다인데 DL 쪽에 있는 전하량은 DL 나무다. 자나무는 헷갈리니까 기호로 나무다 DL이라고 씁니다. 이걸 순서로 바꿔서 D자 옆에는 D는 안 쓰죠. DL이다. 나무다는 1m당 전하량이야. 1m당 전하량. 길이당 전하량. 이렇게 읽으면 돼. 길이. 그 다음에 나누기는 뭐뭐당. 이것은 전하량. 우리말로
1m당 몇 쿨롱이냐라는 뜻이죠.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무단은 아주 특별한 양이다. 그것은 1m당 값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기를 띄고 있을 때는 나무단은 뭐야? 예를 들어서 몇 쿨롱 퍼 미터. 그러면 1m당 몇 쿨롱씩 띄고 있냐? 질량을 따질 때는 몇 킬로그램 퍼 1m, 1m당 몇 킬로그램이냐, 1m당 몇 쿨롱이냐, 나무단은 이걸 몇 원 퍼 미터, 그러면 1m에 몇 원이냐, 여러 가지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선밀도다 그래. 선밀도. 전하니까 선전하 밀도, 선질량 밀도, 선갑 밀도. 갑 전체 갑이 아니라 1m당 갑이니까 선갑 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밀도를 나타내서 쓰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편리한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면전하 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전기를 따질 때는 면전하 분포를 갖는다. 그래요. 1제곱미터당 전하량을 나타내. 기호 및 단위는 그렇습니다. 면적을 나타내는 기호를 생각해 봅시다. 면적 기호.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한 것이죠. 면적 그러면 뭐일까 있어요? A 쓰죠. 대문자 A 씁니다. 뭔 뜻이야? 영어로 에어리어. 에어리어 할 때 에어리어. 그 다음에 서페이스 할 때 서페이스 S라고 쓰죠. 이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야.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대문 A로 쓸 때는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칼로 딱 썰었어. 그럼 딱 썬 면적을 뭐냐면 단면적이라고 그래. 그 단면적을 A라고 쓰고, 이런 어떤 물체를 이거는 표면적은 서페이스 S라고 씁니다. S를 쓸 때는 표면적, A로 쓸 때는 단면적을 주로 나타내.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면적이라는 단위 씁니다. 면적의 단위는 이렇게 쓴다. 이거 뭐라고 있지?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시그마? 이거 아닌가요? 요 시그마? 이거 시그마거든요? 그리스 문자로? 나는 대문자. 이거 소문자로 써요. 시그마. 시그마는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특별히 1제곱미터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몇 킬로그램 퍼 몇 원 퍼 미터 제곱이다. 그러면 1제곱미터에 뭐 예를 들어 100원이면 100원. 그러면 시그마를 쓰면 돼. 시그마 이꼴 뭐야? 10콜롱 퍼 미터의 제곱.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콜롱 전기를 띄고 있다. 시그마 이꼴 20kg 퍼 미터의 제곱. 그러면 1제곱미터에 20kg이다. 이게 1제곱미터에 대한 값을 시그마라고 쓴다. 자, A는 총 면적이죠? 총 면적. 그러면 면적 종아리 뭐라고 쓸까? DA라고 쓰면 되죠. 일부 면적. 요만큼은 일부 면적이죠. 우리말로는 뭐예요? 미소 면적. 아니면 면적소. 면적 쪼가리. 그러면 전체 면적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Q다. 그러면 1면적의 전기를 띄고 있는 양은 1A. 2면적에 띄고 있는 양은 2A. 3세제곱미터에 띄고 있는 전하량은 3A. A라는 면적에 띄고 있는 총 전하량은 A 시그마. 아이고,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1제곱미터 띄고 있는 전하량은 1 시그마. 2제곱미터에 띄고 있는 전하량은 2 시그마. 3제곱미터에 띄고 있는 전하량은 3 시그마. 그죠? A라는 면적에 띄고 있는 전하량은 A 시그마. DA라는 면적 속에 있는 전하량은 DQ 그러면 되죠.
전화, 미소 전화, 전화소, 그건 뭐야? DA라는 면접 속에 있는 전화량 DA 시그마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바꿔 쓴다고 했죠. 시그마 DA, 그건 뭐야? DA라는 면접 속에 있는 전체 전화량은 시그마 DA예요. 자, 시그마는 총 면적당 전화량이야. 이게 1제곱미터당 전화량이야. 가로, 세로 1m, 1m, 1제곱미터죠. 요 속에 있는 총 전화량은 시그마이다. 이렇게 시그마. 이게 시그마라는 건 아주 뭐야? 독특한 용어죠. 시그마라는 값 우리 수학에 쓰는데 수학 어디서 썼을까요? 시그마 제곱 썼어요. 뭐죠? 표준편차. 시그마 제곱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 그 분산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는 표준편차라고 그래요. 왜 기호로 시그마라고 썼을까요? 분명히 2하고 관계 있어요. 표준편차는 어떤 값을 두 번 곱한 값, 제곱한 값을 제곱해 갖고 평균해 가지고 루트 씌운 값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써요. 아,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분명히 두 번 곱한 것, 면적하고 관계 있는 것이구나. 나무다는 길이를 상징하는 용어이구나. 길이 중에서도 1m의 값이라든가 1m의 질량이라든가 1m의 전화량이라든가 1면적당 얼마라든가 1면적당 몇 킬로그램이냐 1면적당 전기를 얼마큼 띄우고 있는 양은 시그마. 면적 전화밀도, 질량을 나타내는 면적 질량 밀도, 값을 나타내는 면적 값 밀도 그러면 되겠죠. 아, 편리한 개념이다. 그러면 알면 좋겠네요. 와. 세 번째는 부피 전화 밀도 혹은 최적 전화 밀도 그런 거예요. 1세제곱미터당 전화량, 1세제곱미터당 질량, 1세제곱미터당 값 이런 걸 나타내. 기호 및 단위요. 기호 및 단위. 자,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야.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는 부피다. 영어로 볼륨이야.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V라고 씁니다. 볼륨. 전체 볼륨. 볼륨은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했죠. 틀리다면은 A, B, C인데 부피가 A, B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을 때 3번 곱하면 뭐라고 그래? 3승이죠. 미터의 3승. 3번 곱했다고 해서 3번 트리플이다. 그래서 T를 상징하는 말은 부피를 나타내는데 T라는 용어는 안 쓰고 T 대신에 그리스 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문자 이름은 타우야. 타우. 타우는 T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야. 타우도 부피를 나타내는 값이야. 타우 봐봐. 대문자 T를 T라고 쓰죠. 야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를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 이름은 그리스 문자이고 타우라고 있습니다. 이 타우도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런데 아주 특별한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자 이름은 로우예요. 로우. 로우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야. 단순히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아니야. 1세제곱미터를 나타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에 1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원 퍼 미터의 3승. 그러면 1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부피 값 밀도 low equal
10kg per 미터의 삼승금은 부피 질량 밀도예요. 1부피당 몇 킬로그램이냐. 로우 이꼴 20쿨롱 per 미터 삼승금은 1세제곱미터당 20쿨롱씩 뛰고 있다라는 말이야. 자, 부피라는 말은 그걸 V라고 또 보통이 총 부피. 부피의 일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만큼. 그것은 dV야. 이런 거요? 부피소. 부피 쪼가리. 미소 부피. 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부피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량은 1부피 속에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1로우, 2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2로우, 3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3로우. 그러면 V라는 부피 속에 있는 총 전하량은 V로우 그러면 되죠. D 요 1m, 1m, 가로 세로 1m, 1m 위인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로우라고 쓴다. 그러면 dV 속에 있는 총 전하량은 dQ죠. dQ는 dV 속에 있는 전하량은 dV로 보면 되잖아. 근데 D자 다음에는 글씨를 안 쓰니까 바꿔서 low dV. 그러면 앞으로 low dV 그건 뭐야? dV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량이라는 뜻이야. low는 부피당 전하량입니다. 이거 당이라고 했죠? 부피죠? 부피당 전하량. 그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것을 low라고 쓴다. 근데 low라는 값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부피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전기를 나타낼 때 나왔지만 여러 분야에서 쓴다. 그 다음에는 전기력선, 전기장선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야. Electric Field Line, 전기력선, Electric Force Line. 전기력선하고 전기장선. 뭐냐?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방향이 중요하죠? 또 크기도 중요하죠.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그것이 전기력선이야. 전기력선은 전기력이 얼마나 크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선으로 그린 거. 그것을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거. 그러면 선만 보면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 있어. 아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야. 크기는 전기력 조밀도야. 그러니까 전기력의 조밀도, 전기력이 조밀하다. 조밀하다의 반대는 뭘까? 빽빽하다의 반대. 조밀하다, 빽빽하다. 엉성하다. 엉성하다 그래. 엉성하다. 한자로는 조밀하다는 밀하다 그래. 밀하다. 엉성하다는 소하다 그래. 소하다는 말은 엉성,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을 소하다고 하고, 밀하다는 것은 빽빽하다는 걸 밀하다고 그래. 조밀하면, 조밀하다 그러면은 전기력이 크고, 엉성하다 그러면 전기력이 작다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충.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전화에 가까운 지역은 뭐야? 전기력선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에 가까운 쪽에는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고 먼 쪽은 엉성하죠. 이렇게 여기보다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엉성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은 전기력이 작게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더 큰 힘이 작용할까?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빽빽하죠. 여기는 엉성하잖아. 여기는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고 여기는 전기력이 작게 작용한다. 그 말이야.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전화가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까요? 요 선의 접선 방향. 여기서 접선이니까 요 방향이죠. 여기 있을 때는 이 방향이, 접선 방향이랑 이것이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전기력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것이 전기력선이다. 그러면 교수님,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을 때 전기력선이 이렇게 됐고, 플러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가 있을 때는 전기력이 이렇게 그립니다. 뭐 어떻게 그리죠? 전기력은 이렇게 그립니다. 첫째, 연필로 그린다. 당연히 전기력 연필로 그리죠. 연필로 그리는데 전기 문제 풀 때는, 앞으로는 전기 문제를 풀 때는 연필 끝털이 있죠. 연필 끝털이가 플러스 1쿨롱이라고 생각했어요. 연필 끝털이가 플러스 1쿨롱이야. 그러면 연필 여기다 갖다 댔어. 그럼 연필이 플러스 1쿨롱이야. 이 연필 끝털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리면 돼.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잡아당기죠? 이 전기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력 이렇게 그려. 여기 있을 전기력선이 플러스가 밀죠. 마이너스 잡아당기죠. 전기력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으면 플러스가 밀겠죠. 마이너스 잡아당기죠. 플러스가 미는 게 그 마이너스가 잡아당긴 거. 플러스가 미는 것이 그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전기력선은 연필 끝으로 작용하는 힘을 선으로 그리면 돼요. 그것은 연필 끝이 플러스 1쿨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자, 전기력선은 전기장선이라고도 하는데,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은 정확히 알 수 있고, 크기는 상대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이 누가 더 크게 작용하냐, 그렇게 알 수 있지,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크기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것이 전기력선이다. 전기력선은 연필로 그리는데 연필 끝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된다. 여기 있으면 전기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플러스가 밀어내니까. 여기 있으면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낸다는 뜻이 이렇게. 그래서 전기력선은 연필로 그린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22장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전하 분포와 전하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전하 분포. 전하 분포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전하가 하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많이 있다. 분포는 많은 전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하가 이렇게 직선상의 철사 같은 데 띄고 있으면 선전하 밀도를 갖는다. 이렇게 판 같은 데 있으면 면전하 분포를 갖는다. 어떤 부피 속에 있으면 부피 전하 분포를 갖는다. 그래. 그런 많은 전하들이 있을 때 그 많은 전하들을 어떻게 나타낼까는 나타내는 편리한 말이 뭐냐?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density를 갖다가 번역했어요. density. 기호로는 density. density니까 D. 소문자로 혹은 대문자 D. 쓸 수 있죠? D나 D, density. 근데
여러 가지를 써요, 사실은. 그런데 좀 이따가. 길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길이로 있어. 그때는 어떤 값을 표준으로 정할 때 어떻게 하면 1m당 어떤 값을 정합니다. 값을 적을 때는 길이로 있을 때는 철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철사 1m에 얼마, 질량을 나타낼 때는 1m당 몇 킬로그램, 전기를 띄고 있는 양을 나타낼 때는 1m당 몇 쿨롬. 그러면 10m에는 1m가 띄고 있는 전하량의 10배. 10m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m당 값의 10배. 10m 속에 있는 10m의 전체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m의 질량 곱하기 10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1m당 값이 중요해요. 그것을 선밀도다 그래요. 우리는 전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전화 밀도. 그래서 밀도는 어떤 값을 편리한 단가라고 생각하면 돼. 예? 단가. 아주 중요한 말이야.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값을 따질 때는 물리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 값을 항상 따져. 전체 값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전체 질량, 전체 전하량, 전체 값, 이거 다 있네. 그것은 어떻게 따냐면 1m당 값에다가 총 미터. 면적으로 있을 때는 1면적당 값에다가 총 면적. 부피로 있을 때는 1세제곱미터당 값에다가 총 세제곱미터.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1m당 전하량을 선전화 밀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호 및 단위. 선전화 밀도는 그렇습니다. 자, 길이.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가 있을까요?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소문자 L, 대문자 L. 이것은 랭스에서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S, 스트레이트, 직선이라는 뜻이야. 스트레이트. 이건 랭스, L, 랭스. 또 뭐 있어요? D나 D. 이건 지름이야. 다이어미터. R과 R. 반지름. 레디어스야. 비교적 두 개가 있을 때는 큰 거, 이건 작은 거. 안지름, 바깥지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뭐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딱 여러분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호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무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무다라고 읽어요. 라무다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야. 근데 라무다는 아무런 기호가 아니에요. 1m를 상징하는 말이야. 1m. 그러면 이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철사가. 그럼 이 철사의 전체 길이 그러면 L이야. 전체 길이. 그러면 1m당 전체 얼마냐?
전체의 여기에 전기가 띄어 있다면 전체 얼마큼 띄고 있냐 계산을 하면 1m에 띄고 있는 전하량을 나무다라고 그래. 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전하 밀도다 그래. 선전하 밀도 1m당 값이야. 그러면 전체 길이가 띄고 있는 전하량 Q는 얼마야? Q는 1m에 띄고 있는 전하량은 1나무다. 2m가 띄고 있는 전하량은 2나무다. 3m가 띄고 있는 전하량은 3나무다. 1m에 있는 전체 전하량은 L나무다. 얼마나 편해요. 전체 길이가 L이야. 이 길의 일부분, 이만큼. 일부분은 L을 나눠서 divide 갖고 DL이라고 써요. DL. 이것은 전체 길이고, 이것은 짧은 길이, 미소 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길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길이 조각. 아주 길이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 요소라고 해요. 엘레멘트. 그래서 길이 소라고 합니다. 이 소는 이렇게 써요. 길이 소는 이렇게 소자. 이것은 이 소자라는 그 김소울이 생각나요. 김소울 때 소자인데 이 요소올 때 요소야. 소이. 그래서 길이 조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DL은 미소 길이, 미소. 이 DL 속에 있는 전하량은 DQ라고 쓰면 돼. 그러면 DQ는 얼마냐? 자, Q는 총 전하량. 전체 길이 L에 들어있는 전하량. DQ는 DL 속에 있는 전하량. 그럼 뭐야? DL 나무다라고 써야죠. 이거. DL 속에 있는 전하량은 1m 쪽에 있는 전하량은 1나무다. 2m 쪽에 있는 전하량은 2나무다인데 DL 쪽에 있는 전하량은 DL 나무다. 단어는 헷갈리니까 기호로 나무다 DL이라고 씁니다. 이걸 순서로 바꿔서 D자 옆에는 D는 안 쓰죠. DL이다. 나무다는 1m당 전하량이야. 1m당 전하량. 길이당 전하량. 이렇게 읽으면 돼. 길이. 그 다음에 나누기는 뭐뭐당. 이것은 전하량.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이당 전하량. 단위로 쓴다면 1m당 몇 쿨롱이냐 라는 뜻이죠.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무다는 아주 특별한 양이다. 그것은 1m당 값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기를 띄고 있을 때는 나무다는 뭐야? 예를 들어서 몇 쿨롱 퍼 미터. 그러면 1m당 몇 쿨롱씩 띄고 있냐? 질량을 따질 때는 몇 킬로그램 퍼 1m, 1m당 몇 킬로그램이냐? 1m당 몇 쿨롱이냐? 나무다는 이걸 몇 원 퍼 미터. 그러면 1m에 몇 원이냐? 여러 가지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선밀도다 그래. 선밀도. 전하니까 선전하 밀도, 선질량 밀도, 선갑 밀도. 갑. 전체 갑이 아니라 1m당 갑이니까 선갑 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밀도를 나타내서 쓰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편리한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면전하 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전기를 따질 때는 면전하 분포를 갖는다. 그래요. 1제곱미터당 전하량을 나타내. 기호 및 단위는 그렇습니다. 면적을 나타내는 기호를 생각해 봅시다. 면적 기호.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한 것이죠. 면적 그러면 뭐일까 있어요? A 쓰죠. 대문자 A 씁니다. 뭔 뜻이야? 영어로 에어리어. 에어리어 할 때 에어리어. 그 다음에 서페이스 할 때 서페이스 S라고 쓰죠. 이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야.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대문 A로 쓸 때는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칼로 딱 썰었어. 그럼 딱 썬 면적을 뭐냐면 단면적이라고 그래. 그 단면적을 A라고 쓰고, 이런 어떤 물체를 이루는 표면적은 surface S라고 씁니다. S를 쓸 때는 표면적, A로 쓸 때는 단면적을 주로 나타내.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면적이라는 단위 씁니다. 면적의 단위는 이렇게 쓴다. 이거 뭐라고 읽지?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시그마? 이거 아닌가요? 요 시그마? 이거 시그마거든요? 그리스 문자로? 나는 대문자. 이거 소문자로 써요. 시그마. 시그마는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특별히 1제곱미터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몇 킬로그램 퍼 몇 원 퍼 미터 제곱이다. 그러면 1제곱미터에 뭐 예를 들어 100원이면 100원, 그러면 시그마 쓰면 돼. 시그마 이꼴 뭐야? 10콜롬 퍼 미터의 제곱.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콜롬 전기를 띠고 있다. 시그마 이꼴 20kg 퍼 미터의 제곱. 그러면 1제곱미터에 20kg이다. 이게 1제곱미터에 대한 값을 시그마라고 쓴다. 자, A는 총 면적이죠? 총 면적. 그러면 면적 쪼가리 뭐라고 쓸까? DA라고 쓰면 되죠. 일부 면적. 요만큼은 일부 면적이죠. 우리 말로는 뭐예요? 미소 면적. 아니면 면적소. 면적 쪼가리. 그러면 전체 면적 속에 들어있는 전화량은 Q다. 그러면 1면적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은 1A, 2면적에 띠고 있는 양은 2A, 3세제곱미터에 띠고 있는 전량은 3A. A라는 면적에 띠고 있는 총 전화량은 A 시그마. 아이고,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1제곱미터 띄고 있는 전화량은 1 시그마, 2제곱미터에 띄고 있는 전화량은 2 시그마, 3제곱미터에 띄고 있는 전화량은 3 시그마. 그죠? A라는 면적에 띄고 있는 전화량은 A 시그마. DA라는 면적 속에 있는 전화량은 DQ 그러면 되죠. 전화, 미소 전화, 전화소. 그건 뭐야? DA라는 면적 속에 있는 전화량 DA 시그마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바꿔 쓴다고 했죠. 시그마 DA. 그건 뭐야? DA라는 면적 속에 있는 전체 전화량은 시그마 DA예요. 자, 시그마는 총 면적당 전화량이야. 이게 1제곱미터당 전화량이야. 가로, 세로 1m, 1m, 1제곱미터죠. 요 속에 있는 총 전화량은 시그마이다. 이렇게 시그마. 이게 시그마라는 값은 아주 뭐야? 독특한 용어죠. 시그마라는 값 우리 수학에 쓰는데, 수학. 어디서 썼을까요? 시그마 제곱 썼어요. 뭐죠? 표준편차. 시그마 제곱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 그 분산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는 표준편차라고 그래요. 왜 기호를 시그마라고 썼을까요? 분명히 2하고 관계 있어요. 표준편차는 어떤 값을 두 번 곱한 값, 제곱한 값을 제곱해 갖고 평균해 가지고 루트 씌운 값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써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분명히 두 번 곱한 것, 면적하고 관계 있는 것이구나. 나무다는 길이를 상징하는 용어이구나. 길이 중에서도 1m의 값이라든가 1m의 질량이라든가 1m의 전화량이라든가 1면적당 얼마라든가 1면적당
몇 킬로그램이냐, 면적당 전기를 얼마큼 띄우고 있는 양은 시그마, 면적 전하밀도, 질량을 나타내는 면적 질량 밀도, 값을 나타내는 면적 값 밀도, 그러면 되겠죠. 아, 편리한 개념이다. 그러면 알면 좋겠네요. 와. 세 번째는 부피 전하 밀도 혹은 최적 전하 밀도, 그런 거예요. 1세제곱미터당 전하량, 1세제곱미터당 질량, 1세제곱미터당 값, 이런 걸 나타내. 기호미 단위야. 기호미 단위. 자,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야.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는 부피다. 영어로 볼륨이야.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V라고 씁니다. 볼륨. 전체 볼륨. 볼륨은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했죠. 틀리다면은 A, B, C인데 부피가 A, B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을 때 3번 곱하면 뭐라고 그래? 3승이죠. 미터의 3승. 3번 곱했다고 해서 3번 트리플이다. 그래서 T를 상징하는 말은 부피를 나타내는데 T라는 용어는 안 쓰고 T 대신에 그리스 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문자 이름은 타우야. 타우. 타우는 T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야. 타우도 부피를 나타내는 값이야. 타우 봐봐. 대문자 T를 T라고 쓰죠. 야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를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 이름은 그리스 문자이고 타우라고 있습니다. 이 타우도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런데 아주 특별한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자 이름은 로우예요. 로우. 로우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야. 단순히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아니야. 1세제곱미터를 나타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에 100원이다 그러면 어떡해요? 100원 퍼 미터의 3승. 그러면 1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부피 값 밀도 로우 이꼴 10kg 퍼 미터의 3승. 그러면 부피 질량 밀도예요. 1부피당 몇 킬로그램이냐. 로우 이꼴 20쿨롱 퍼 미터 3승. 그러면 1세제곱미터당 20쿨롱씩 뛰고 있다라는 말이야. 자, 부피라는 말은 그걸 V라고 또 보통이 총부피. 부피의 일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만큼. 그것은 DV야. 이런 거요? 부피소. 부피 쪼가리. 혹은 미소 부피. 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부피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량은 1부피 속에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1로우, 2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2로우, 3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3로우. 그러면 V라는 부피 속에 있는 총 전하량은 V로우 그러면 되죠. D 요 1m, 1m, 가로 세로 1m, 1m 위인지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로우라고 쓴다. 그러면 DV 속에 있는 총 전하량은 DQ죠. DQ는 DV 속에 있는 전하량은 DV로 보면 되잖아. 근데 D자 다음에는 글씨를 안 쓰니까 바꿔서 로우 DV. 그러면 앞으로 로우 DV 그건 뭐야? DV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량이라는 뜻이야. 로우는 부피당 전하량입니다. 이거 당이라고 했죠? 부피죠?
부피당 전하량. 그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것을 로우라고 쓴다. 이게 로우라는 값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부피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전기를 나타낼 때 나왔지만 여러 분야에서 쓴다. 그 다음에는 전기력선, 전기장선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야. Electric Field Line, 전기력선, Electric Force Line. 전기력선하고 전기장선. 뭐냐?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방향이 중요하죠? 또 크기도 중요하죠.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그것이 전기력선이야. 전기력선은 전기력이 얼마나 크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선으로 그린 거. 그것을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거. 그러면 선만 보면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 있어. 아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야. 크기는 전기력 조밀도야. 그러니까 전기력의 조밀도, 전기력이 조밀하다. 조밀하다의 반대는 뭘까? 빽빽하다의 반대. 조밀하다, 빽빽하다. 엉성하다. 엉성하다 그래. 엉성하다. 한자로는 조밀하다는 밀하다 그래. 밀하다. 엉성하다는 소하다 그래. 소하다는 말은 엉성.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을 소하다고 하고, 밀하다는 것은 빽빽하다는 걸 밀하다고 그래. 조밀하면, 조밀하다 그러면은 전기력이 크고, 엉성하다 그러면 전기력이 작다는 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충.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에 가까운 지역은 뭐야? 전기력선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전하에 가까운 쪽에는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고 먼 쪽은 엉성하게 이렇게 여기보다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엉성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은 전기력이 작게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더 큰 힘이 작용할까?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빽빽하죠. 여기는 엉성하잖아. 여기는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고 여기는 전기력이 작게 작용한다 그 말이야.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전화가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까요? 요 선의 접선 방향. 여기서 접선이니까 요 방향이죠. 여기 있을 때는 이 방향이 접선 방향이라면 이것이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전기력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것이 전기력선이다. 그러면 교수님,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을 때 전기력선이 이렇게 됐고 플러스 전화가 있을 때는 전기력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죠? 전기력은 이렇게 그립니다. 첫째, 연필로 그린다. 당연히 전기력 연필로 그리죠. 연필로 그리는데 전기 문제 풀 때는 앞으로는 전기 문제를 풀 때는 연필 끝털이 있죠. 연필 끝털이가 플러스 1쿨롱이라고 생각했어요. 연필 끝털이가 플러스 1쿨롱이야. 그러면 연필 여기다 갖다 댔어. 그럼 연필이 플러스 1쿨롱이야. 이 연필 끝털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리면 돼.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잡아당기죠? 이 전기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력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전기력선이 플러스가 밀죠. 마이너스 잡아당기죠. 전기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으면 플러스가 밀겠죠. 마이너스 잡아당기죠. 플러스가 미는 게 그 마이너스가 잡아당긴 거. 플러스가 미는 것이 그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전기력선은 연필 끝으로 작용하는 힘을 선으로 그리면 돼요. 그것은 연필 끝이 플러스 1쿨럼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자, 전기력선은 전기장선이라고도 하는데,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은 정확히 알 수 있고, 크기는 상대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이 누가 더 크게 작용하냐, 그렇게 알 수 있지,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크기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것이 전기력선이다. 전기력선은 연필로 그리는데 연필 끝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된다. 여기 쓰는 전기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플러스가 밀어내니까. 여기 있으면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낸다는 뜻이 이렇게. 그래서 전기력선은 연필로 그린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